잘 앉아라. 다 왔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명 다 맞나? 그 생편과 안 본 친구 3명 있지 여기? 또 태규 안 왔어요. 또 안 했어? 환장하네. 전 태규가 저기 생수가 언제 보냐고 물어보던데요. 와야지 말을 하지. 오늘 보려고 했지. 태규 근데 오늘 그 오전 안 와도 오후에 온다고 했어요. 한번 오후에 봐야지 뭐. 수행평가 안 본 친구 3명 내가 체킹해놨는데 태규, 변종현 친구 어딨어? 정현이는 안 와. 그 다음에 탁준수 미스터 탁 치니까 윽 하고 쓰러졌어. 미스터 탁 오늘 오후에 그러면 태규랑 같이 볼래? 응? 그러면 점심을 먹고 오늘 오후 스케줄 어떻게 되냐? 어. 5교시 동아리 활동이고 6교시 봉사 활동이고. 그러면 5교시 때 와서 봐도 되나? 모르겠어? 그러면 점심을 먹고 나면 몇 시 정도 되겠냐? 어? 저희가 점심 먹고 나면 12시 40분 정도. 12시 40분? 그러면 1시 20분부터 보니까 충분하잖아. 그러면 곧바로 창의정법으로 내려오면 되겠네. 에? 그러면 변종현이 어디 갔지? 오늘 안 왔나? 네, 근데 안 볼걸요? 그러면 이름만 쓰고 가도 되고. 아마 볼 텐데. 탁준수, 변종현, 김태규 한 명 더 있어. 정희준이라는 친구 있고, 그 다음에 백세준이라는 친구가 있어. 5명 또 안 봤어요. 이따 보자. 그러면 탁 12시 40분 창의정법으로. 네?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화학원 내용 이제 공부를 좀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물질이 없거나 이런 열량을 구하는 식을 가지고 화학 반응 시 이 방출되는 열량의 크기. 안 먹어서 12시 20분부터. 뭐라고? 안 먹어서 12시 20분부터. 그래도 통일해야 된다니까. 통일. 왜냐면 누구는 빨리 보고 누구는 빨리 안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오늘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이 항상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열을 방출하면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열을 흡수를 하게 되면 흡열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 알아두자. 1칼로리는 1칼로리는 대충 몇 줄이냐? 1칼로리는 4줄이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열을 에너지로 또 전환할 수 있어요. 1칼로리는 4줄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이제 학습 목표가 뭐냐면 이 어떤 물질이 없거나 이런 열량을 구하는 식이 있어요. 이게 포인트죠. 오늘의 포인트. 그래서 물질이 없거나 이런 열량을 구하는 식, 그 식은 물질의 비열에다가 곱하기 물질의 질량에다가 물질의 온도 변화를 곱해가지고 물질이 없거나 이런 열량을 구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요. 일반적으로 얘들아, 물질이 없거나 이런 열량, 이 Q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기호로 표시하면 뭐
시멘트다 이렇게 외웠을 거다 이거야. 에? 물질이 없거나 이런 열량은 Q는 시멘트 이렇게 외우셨을 거다. 또는 뭐 시암탑, 코코코코 이렇게 시암탑 이렇게도 외웠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식은 어디서 유래된 거냐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요 식은 Q는 CM 델타 T는 어디서 유래됐을까? 응? 미스터 최승빈? Q 이퀄 시멘트는 어디서 유래됐니? 응? 뭐겠지? 승현이? 현승이? 시멘트는 어디서 유래됐을까? 시멘트는 여기서 유래됐어요. 자, 항상 이 델타 T에서 유래된 겁니다. 물질의 온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분의 뭐냐? C 곱하기 M분의 Q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Q는 델타 T는 CM분의 Q. 그래서 이 C가 뭐냐면 물질의 비열입니다. 비열. 물질의 비열이고요. M이 뭐냐? M이 물질의 질량이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출입하는 열량. 출입하는 열량.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물질의 온도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 분모가 커지고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지면 물질의 변화량은 커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열 곱하기 질량을 뭐라 그러냐? 요 비열 곱하기 질량을 열 용량이다 라고 하는 또 얘기를 해요. 열 용량. 열 용량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열 용량은 이제 사실은 이제 큰 C로 표시하죠. 큰 C. 라지 C로 표시합니다. 열 용량. 그래서 열 용량은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열의 단위를 한번 볼게요. 이 비열의 단위. 비열의 단위는 주로 줄 퍼 그램 곱하기 도시를 씁니다. 물질 1g을 1도씨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는 뭐냐면 g을 씁니다.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온도의 단위는 도시를 써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램 없어지고 도시 없어지면 줄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알았죠? 요거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 델타 T를 다시 한번 쓰면 우리가 이제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거죠. 오늘 그 라지 C로 표시한다고 했어요. 열 용량. 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요. 그러면 이제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온도 변화를 크게 하려면 이 열 용량이 작은 거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급하는 열량이 많으면 온도 변화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질량하고 공급하는 열량이 일정하다. 이 두 놈이 일정하다고 한번 봅시다. 일정하다면 결국은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커지겠죠.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커요. 우리가 일례로 같은 태양빛을 받더라도요. 같은 태양빛을 받더라도 비열이 작은 모래는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죠. 그죠? 같은 태양빛을 받더라도 비열이 큰 물은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열이 큰 물질인 물은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그 물질의 온도 변화 그리고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 변형된 식, 이 Q는 시멘트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 두 가지 예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예가 중화반응 시 방출되는 열량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고, 또 염화칼슘이 용해가 됐을 때 방출되는 열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두 가지가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 두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도 나왔죠. 우리가 이제 열량계, 즉 열량을 측정하는 기계는 간이열량계라고 하는 허접한 열량계가 있죠. 이 허접한 열량계는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방출한 열량 Q는 결국 물이 흡수한 열량과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결국 물이 흡수한 열량은 물의 비열에다가 물의 질량에다가 물의 온도 변화를 곱해서 그 화학 반응에서 방출한 열량을 구한다. Q는 시멘트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확인 10번, 교과서 확인 10번을 한번 봅시다. 승빈이 확인 10번을 봐라. 교과서 확인 10번. 자, 25도씨에서 0.1몰 수소나트륨 수용액 100g과 또 0.1몰 염산 수용액 100g을 넣어서 완전히 중화를 했더니 혼합용액의 온도가 32도씨가 되었대요. 25도씨에서 32도씨로 되었답니다. 이 반응, 중화 반응에서 방출한 열량을 구해보자. 단위는 킬로줄을 사용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단 용액의 비율은 4줄 per 그램 도시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보시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중화 반응 시 방출한 열량 Q는 결국 용액이 얻은 열량과 같다 놓고 풀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결국 용액이 얻은 열량은 용액의 비열에다가 용액의 질량에다가 용액의 온도 변화를 곱해서 중화 반응 시 방출한 열량을 구해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식에 의해서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그죠? 요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한번 해 보자. 알겠지? 알았다 그래. 그러면 용액의 비율이 얼마로 주어졌죠? 자, 중화 반응 시 방출한 열량, 그 용액이 얻은 열량과 같다. 그러면 용액이 얻은 열량 Q를 어떻게 구하냐? 용액이 얻은 열량 Q. 용액의 비율이 얼마로 주어졌어요? 4줄 per 그램 도시로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용액의 질량은 총 몇 g입니까? 여기서 NaOH 100g과 염산 100g이니까 총 용액의 질량은 몇 g이야? 200g이죠. 그죠? 합쳐서 200g. 200g 곱하기 온도 변화는 처음에 나중 온도가 32도씨였죠. 처음 온도가 25도씨니까 32-25도씨. 이게 온도 변화량이죠. 이걸 곱하면 돼요. 곱하면. 그래서 용액이 얻은 열량은 5600줄이네. 5600줄 이렇게 돼요. 그죠? 5600줄은 이제 킬로로 고치니까 킬로줄로 고치니까 5.6 킬로줄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교과서 확인 10번 문제 하나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자, 뭔 문제냐면 이제 요 문제죠. 요 문제. 지금 교과서의 자료 해석에 지금 염화칼슘을 지금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은 비커가 있는데 물 200g을 사용했어요. 물 200g 속에 여기에 이제 뭘 투입을 했느냐? 투입을 했죠? CaCl2 솔리드 CaCl2 솔리드 몇 g을 투입했죠? 이현선 몇 g 투입했어? 그렇습니다. 10g을 투입했네요. 10g을 투입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물의 온도가 몇 도셨냐? 물의 온도가 처음에는 몇 도셨냐면 처음에는 22도씨였어요. 처음 온도가 22도씨. 그 다음에 완전히 반응을 하고 나서 봤더니 29.5도씨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염화칼슘 10g이 완전히 용해될 때 방출한 열은 모두 용액에 흡수되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화칼슘 10g이 용해됐을 때 방출된 열량은 용액이 흡수한 열량과 같다라고 놓고 풀으시면 돼요. 이게 포인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투입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염화칼슘 10g을 집어넣고 이렇게 염화칼슘 10g이 용해될 때 방출된 열량을 계산해서 이 말이죠. 방출되는 열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열량은 모두 용액의 온도 변화에 쓰였어요. 용액의 온도 변화에 사용되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어져야죠. 모두 용액의 온도 변화에 사용됐기 때문에 결국은 용액이 얻은 열량과 같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죠. 그죠? 그러면 용액이 얻은 열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결국은 용액의 비열에다가 곱하기 용액의 질량에다가 곱하기 용액의 온도 변화를 곱해가지고 용액이 얻은 열량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용액의 비열이 얼마로 주어져 있죠? 4.2 줄/g 도시로 주어져 있네요. 4.2 줄 단위 %g에 곱하기 도시. 그 다음 용액의 질량은 200에다가 10을 더하니까 210g이 되겠고요. 용액의 온도 변화는 처음에 22도씨에서 29.5도씨로 됐으니까 29.5에서 22를 빼야죠.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니까 6615줄이 얻어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10g이 용해됐을 때 방출되는 열량은 6615줄이 얻어졌습니다. 요거는 몇 g이 용해됐을 때죠? CaCl2 몇 g? 10g이 용해됐을 때야. 그러면 10으로 나누면 1g당 용해열이 나오겠죠. 10g이 용해됐을 때 6615니까 만약에
1g이 용해되면 어떻게 될까? 1g이 용해되면 10으로 나눠야죠. 615줄이겠지. 그죠? 615줄의 열량이 방출되겠지. 그죠? 그래서 10으로 나눠서 단위 질량, g당 발열량을 계산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건 몇 g이 6615줄은 얘는 10g이 연소할 때야. 10g이 용해될 때야. 그죠? 6615줄은 10g이 용해되니까 결국은 1g이 용해되면 요거의 10분의 1이니까 661.5줄이 나오겠네. 661.5줄. 그죠? 요 6615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10으로. 그래서 661.5줄이 방출된다라고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g당 방출되는 열량은 이렇게 써주면 돼요. 661.5줄 per gram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론 도출을 한번 다시 볼게요.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될 때 방출하는 열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설명해 보자 나와있죠. 허접한 열량계인 간이 열량계에서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될 때 방출하는 열량을 모두 용액이 흡수한다고 가정하고 용액이 흡수한 열량은 용액의 비열에다가 곱하기 용액의 질량에다가 곱하기 용액의 온도 변화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냐? 예? 자, 그러네. 간이 허접한 열량계가 아닌 사실 통열량계라는 게 있어요. 본배 열량계. 예? 본배 열량계를 한번 보여줄게요. 본배 열량계는 이런 게 본배 열량계죠. 요건 간이 열량계, 허접한 열량계고 본배 열량계는 요게 본배 열량계입니다. 조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배 열량계가 어디 나와? 본배 열량계가 간이 열량계 여기 있네요. 통열량계라고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그러면 이제 통열량계 안에서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을 할 때 그 출입하는 열량을 구하는 식이 있어요. 그 식을 하나 좀 적어줄게요. 우리가 시멘트라는 식이 뭐 기본적인 식인데 이제 통열량계라고 하는 정밀한 열량계죠. 다른 말로 이제 본부라 그래요. 본부 또는 본배. 통열량계 내에서 물질이 뭐 연소를 한다거나 주로 이제 연소인데요. 물질이 화학 반응을 할 때 화학 반응 시 출입하는 열량을 구하는 식이 있다. 출입하는 열량 Q는 어떻게 구하냐? 물질이 화학 반응을 할 때는 통열량계 내에서 주로 무슨 반응이냐면 주로 연소 반응입니다. 주로 연소 반응인데 이 연소 반응 시 통열량계 내에서 물질이 연소 반응을 할 때 이제 출입이 아니라 이제 연소하면 방출이겠죠. 주로 연소 반응이기 때문에 연소하면 이제 방출되는 열량이죠.
주로. 그래서 이 열량 Q를 구하는 식이 있어요. Q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멘트가 기본식이죠. 자, 그러면 Q 통이랄게요. 통 열량계 내에서 물질이 화학 반응 시 출입하는 열량을 구하는 식 Q통은 결국은 물과 열량계의 온도 변화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온도 변화에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물이 얻은 열량과 주로 연소니까요. 방출되면 물이 에너지를 얻겠죠. 그 다음에 열량계가 얻은 열량을 우리가 얻은 열량 이 두 개를 더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요거는 이제 물이 얻은 열량은 물의 비열, 물의 질량, 온도 변화 플러스 열량계가 얻은 열량은 열량계 그 다음에 열량계 그 다음 온도 변화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비열과 질량을 곱해서 계산하는 게 이제 연용량이라 했죠? 그 다음에 라지 C 곱하기 델타 T 물의 연용량 플러스 그 다음에 열량계의 비열에다가 열량계의 질량을 곱한 것이 라지 C죠? 개를 할게요. 개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물의 온도 변화나 열량계 온도 변화는 얘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델타 T로 묶어가지고 델타 T에다가 가로 열고 라지 C 물의 연용량 플러스 라지 C 열량계의 연용량 요거를 곱해주면 끝이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결국은 기본은 시멘트죠. 기본은 시멘트고 다 조건이 주어져요.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곱하기하고 더하기만 잘 하시면 돼요. 그죠? 기본은 이거다. 기본. 통열량계라고 하는 정밀한 열량계 내에서 물질이 화학 반응 시 출입하는 열량. 결국 물과 열량계의 온도 변화에 쓰이고 그래서 물이 얻은 열량에다가 더하기 열량계가 얻은 열량. 똑같이 시멘트요. 다 주어지면 돼. 단지 이제 우리가 단위를 조심해야 돼. 단위 조심할 때 우리가 이제 10의 3승 줄이다. 그러면 1kJ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람당 킬로줄을 구하는 것인지, 또는 그람당 줄을 구하는 것인지, 1g당 줄을 구하는 것인지, 요거는 단위를 잘 보시고 환산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전번에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 더 다른 반도 소개를 했으니까 그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죠. 요거 물이 얻은 열량, 열량계가 얻은 열량을 더해서 정밀한 열량계인 통열량계 내에서 물질이 연소시, 주로 연소입니다. 주로 더해서 한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더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암산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암산으로도 할 수 있는데 산화수 증강 169페이지 교과서 169페이지의 내용을 잘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 그 규칙에 의해서 뭐 이온결합 물질이든 공유결합 물질이든 산화 환원 반응을 정의 내릴 수 있어요. 169페이지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꼭 외워야 돼요.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 그러면 어떤 게 산화가 되고 어떤 게 환원이 됐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산화수 증가가 일어나면 산화, 산화수가 감소되면 환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 알루미늄하고 구리이가 양이온이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이 되고 플러스 구리가 석출이 되겠죠. 자, 다음 주어진 반응에 산화 환원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것도 물론 암산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산화수 증감을 이용해서 하자 이거지. 자, 얘의 산화수는 얼마지? 0입니다. 구리이가 양이온에서 이 구리의 산화수는 얼마지? 플러스 2입니다. 알루미늄 3가 양이온에서 얘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고 호돈수 물질인 구리의 산화수는 0입니다. 자, 알루미늄은 얼마 증가했죠? 3 증가했어요. 산화됐네? 얘는 얼마 감소했죠? 2 감소했어요. 자, 산화수 증감은 모든 산화 환원 반응은 증가한 산화수하고 감소한 산화수는 같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3, 2 감소했으니까 산화수 증감을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기 위해 요게 꼭 적어줘야 돼. 6이 되기 위해 좌우변에 알루미늄 원자가 몇 개 있어야 되겠냐? 알루미늄 원자가 하나에 3개 증가했으니까 6이 증가되려면 2개가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구리 원자는 몇 개 필요하니? 여기에 2 감소했으니까 하나당 2 감소했으니까 결국 6이 감소하려면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알루미늄 원자 앞에 2를 써주고 구리 원자 앞에 3을 써주면 돼. 그래서 2, 3, 2, 3 하면 산화 환원 반응식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수소나 산소가 없기 때문에 다른 원자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완성이 끝나는 거지. 그죠? 여기서 완성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이거 지금 처음 반응 전에는 구리이가 양이온이 3개 있었는데 반응 이후에는 알루미늄 이온이 2개밖에 없어요. 3가 양이온. 이온수 감소 반응이죠. 그죠? 이온수 감소 반응입니다. 3개에서 2개로 줄었으니까. 이온수 감소 반응의 특징은 이온의 전하수는요 플러스 2고 얘가 플러스 3이죠. 이온의 총 전하수는 플러스 6, 똑같이 플러스 6으로 똑같아요. 이온의 총 전하수는 똑같은데 이온의 전하수는 오른쪽 어깨에 붙어 있는 거죠. 이온의 전하수는 증가하는 반응, 이온수 감소 반응 이렇게 알아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반응의 특징 이온수 감소 반응이다. 이온수 감소 반응이고 이온수 감소 반응의 특징은 뭐냐? 이온의 총 전하수는 똑같지만 이온의 전하수는 증가하는 반응이다. 이온의 전하수 증가 반응.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증가돼서 산화됐죠? 산화됐고 얘는 감소했으니까 환원됐습니다. 자, 이 반응의 특징. 자, 구리이가 양이온이 알루미늄을 완전히 산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몰수는 몇 몰이냐?
2몰이 필요하죠. 2몰. 그죠? 2몰이 필요하고 3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몰과 3몰이 나와요. 몰수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물어봐요. 3몰의 구리이가 양이온이 이 알루미늄을 완전히 산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알루미늄의 몰수는 몇 몰이냐? 그러면 3몰의 구리이온이 알루미늄을 완전히 산화시키려면 2몰이 필요하지. 2몰. 그죠? 2몰. 완전히 산화시키기 위해서 2몰의 알루미늄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요? 3몰의 구리가 양이온이 알루미늄을 완전히 산화시키기 위해서는 2몰의 알루미늄이 필요해. 계수비로 반응하니까. 그러면 2몰의 알루미늄을 요걸 질량으로도 환산할 수 있어야 돼. 질량으로 환산할 수 있어. 만약에 알루미늄의 원자량이 만약에 50이다. 그러면 2몰의 알루미늄은 100g이겠죠. 이렇게 질량으로도 환산할 수 있어야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산화하는 반응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하시고 산화수 증감을 이용해서 산화하는 반응식을 완성할 줄 알아야 된다. 산화수가 얼마 증가했고 얼마 감소했느냐. 모든 산화하는 반응의 특징은 증가한 산화수하고 감소한 산화수는 같아야 된다. 그걸 이용해서 산화하는 반응의 계수를 맞춰주라.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화학원 과정을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